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7시 3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악재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했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ASML이 급락하는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죠. 반도체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채권과 주식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젯밤에는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금리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채권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이 급하게 오르니까 주식이 떨어진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은 약간 좀 갖다 붙이기일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런 관점으로도 좀 알고는 있자 이겁니다. 요즘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마침 어젯밤에 채권이 먼저 강하게 상승도 하고 있긴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좀 보면은 좋긴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채권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ASML이 실적을 딱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안 좋은 반응을 보인 거죠. 요렇게도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유가 폭락하고 이런 거는 일단 주식시장의 지금은 호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젯밤 시장의 악재는 ASML 실적이 안 좋았다. 요것만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어젯밤 있었던 일들, 그죠? 국제유가 5% 이상 폭락했다, 그죠? 이거 이슈 어제 아침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 타격을 포기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폭락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을 하게 됐고요. 채권 시장이 30년물 선물인데 어젯밤에 뭐 1% 넘게 상승하면서 급반등을 하게 됐고, 이런 점이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ASM의 실적 전망 충격의 17%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다 써 있고요. 그래서 국채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의 저가 매수 들어왔죠. 그죠? 국제유가 폭락한 것이 낙폭 과대 인식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유가 폭락하면서 어쨌든 뭐 겸사겸사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해서 국채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 그 뉴욕 제조업황 지수 보여주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안 좋았던 것도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그죠?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소식일 수 있죠. 잔잔하게 주식 시장에는 악재고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된다 이거고요. 어젯밤에 그 여러 금융주들 실적이 발표됐는데 금융주들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T, 투자은행 수익 증대에 힘입어 3분기 실적 좋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들 실적들 뭐 발표된 것들 보시면은 하여튼 은행주들, 금융주들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왑 이런 데도 실적 발표했는데 좋아서 뭐 6%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이 눈에 띄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젯밤 마감을 조금 좀 살펴보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유럽 증시 그 ASML이 실적 발표해가지고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거는 문제는 없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런 건 일단 뭐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죠. 가벼운 조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젯밤에 이제 좀 미국 증시 좀 자세한 내용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ASML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1% 빠졌고 S&P가 0.7% 정도 빠졌고 러셀 지수는 일단 약하지만 강보합 정도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계속해서 나스닥 쏠림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뭐 드리긴 했거든요. 네. 어젯밤에는 이 확실히 빅테크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러셀 지수 같은 이런 그저 어떤 다른 경기 민감주를 찾아서 돈이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젯밤은 시장 분위기가 이 빅테크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파생 상품 쪽에서 계속해서 주식 매도 물량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가던 러셀 지수도 좀 장 후반에는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죠. 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려면은 대장들이 버티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장이 좀 버텨줘야 그래야 이제 중소형주들도 올라올 수 있지. 대장들이 너무 박살나면
중소형주들이 너무 상승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젯밤에 확인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나름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돌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보면은 뭐 1% 정도 빠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로 볼 수 있는 가벼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 거는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상승 종목수 사실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빠지는 것 치고는 상승 종목수도 좀 제법 많긴 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도 내용을 보시면 요래요.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데 애플도 오르고 괜찮은데 반도체가 새빨갛게 빠져가지고 문제가 좀 됐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ASML이 이제 껴있죠. ASML이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고, 국제유가 폭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새빨갛게 불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젯밤에 좀 문제를 일으켰다. 근데 막 시장 전반적인 매도세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반도체에 집중된 빅테크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도 아직 괜찮고요. 뭐 구글 이런 회사도 아직까지 괜찮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 오늘 내일 뭐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이 쭉쭉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 등등 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또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뭐 TSMC도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ASML 실적 이야기를 조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ASML 그죠? ASML 실적이 ASML이 이렇게 폭락을 한 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세한 이야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좀 말로 표현하자면 앞으로 신규 수주 전망이 있습니다. 신규 수주,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주문을 더 받을 수 있냐, 이제 그거와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그게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ASML의 주요 고객이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TSMC, 인텔, 삼성전자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수요가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ASML에다가 주문을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망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ASML이 저렇게 폭락하고 미국 반도체가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서 폭락한 거는 분명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 출발할 수 있는, 하락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긴 한데요. 근데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삼성전자 주가에는 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의 고객사인 ASML도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이 불가피하나, 일단 한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코스피, 코스닥, 뭐 삼성전자 다 일단 바닥을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막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적당히 빠지는 거는 일단 눌림시 매수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이따가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 좀 이제 자세히 기술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S&P 지수 30분봉을 보고 계신데,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S&P 지수는요. S&P 지수는 그냥 잘 올라가고 있고, 상승 중 가벼운 눌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썩 가볍진 않은데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나스닥은 비록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눌림시 매수로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 뭐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쪽이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좀 빠진 일단 조정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미국 증시는 굉장히 뭐 튼튼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방 세게 얻어 맞았지만요, 지금까지 상승률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런 건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로 봐줄 수 있겠다. 의미 있는 매도세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눌림시 매수 전략 맞다고 봅니다. 러셀 지수도
네, 러셀 지수도 아직까지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매도 신호 그런 거 없죠. 이거 일봉만 봐도 튼튼해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직전 고점 저항이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하루 정도 하락은 뭐 괜찮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어젯밤에 5% 가까이 폭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좀 모양이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일단은 빨리 회복하면 괜찮습니다. 뭐 이거 이제 반도체 지수 분봉인데요. 일단 이 정도 내용까지는 일단 뭐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눌림시 매수 해줄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반도체 지수를 눌림시 매수하는 거는 별로 일단 지금 와서 좋은 전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이런 걸 눌림시 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돼가지고 이게 하락으로, 네, 이게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돼서 좀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장 하락 전환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해요. 아직 한 번 이렇게 빠진 거니까 눌림시 매수가 가능하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이 반도체 지수는 아래쪽으로 좀 처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좀 반도체 지수는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ASML이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지금 이 반도체 지수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탄력을 갖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승 탄력이 이제 거의 죽어버린 거예요. 거의 수평하게 펴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좋은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아직까지 이거를 뭐 하락 전환의 신호까지 보기는 조금 좀 뭐합니다만은, 근데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도 한번 뭐 위험하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싶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물론 정석은 아직까지는 좀 눌림시 매수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입니다. 아직 전환됐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4% 어젯밤에 뭐 4점 몇 프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흐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어떤 전고점 부근은 중요한 매물대잖아요. 매물대를 앞두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정도는 그 엔비디아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뭐 건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회복을 할 생각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빨리빨리 그리고 강하게 회복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당연히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일단 변동성 지수는 일봉인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축 처지고 있고 이걸 극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후려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한 번 정도 ASML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괜찮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당장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되고 시장이 이제 고점이 나왔고 큰일 났다 이것까지는 아직 좀 무리이고요. 이 정도는 일단 아직까지 한 번은 눌림시 매수로 일단 지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일단 눌림시 매수를 해보고 앞으로 반응이 안 좋으면은 이제 방향성을 체인지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보고 당장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워낙 강하게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채권 시장 올랐습니다. 그죠? 채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방을 가지고는 좀 채권 시장이 앞으로 살아난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뭐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죠? 이것도 그 반도체 지수와 비슷한 겁니다. 30년물 선물을 보고 계신데요. 어제 이렇게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요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쭉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쭉쭉쭉 하락을 하던 지금 하락 탄력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좀 혼란한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은 지난번 매도세를 엄청나게 강력했던 매도세를 감안하면은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조금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눌림시 매수 전략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긴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워낙 지난번에 어떤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차마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바닥 나왔다 확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한 번 빠진 거란 말이죠. 한 번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그런 구간이고요. 아직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도 좀 많이 살아있고, 아직은 그래 주식이 조금 더 짱짱한 뭐 그런 구간에 와 있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도 뭐 이렇게 빠지고 뭐 빅스가 올라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 좀 불안한 뭐 그런 게 있긴 있으나, 근데 일단은 그 눌림시 매수가 일단 지금까지는 정석적인 그런 구간입니다. 눌림시 매수가요. 채권도 그래요. 네, 채권도 어젯밤에 한 번 올라오긴 했지만은 저게 한 번 올라왔다라고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식이 강하다, 채권이 약하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달러는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들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였고요.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나 기대감이 또 다시 뭐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점들 뭐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가 이제 조금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제 바닥 따지는 과정 중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ASML 어젯밤에 실적을 발표한 ASML은 삼성전자의 고객사라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주문을 하면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ASML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을 좀 뒤늦게 받는 것 같긴 한데, 사실 ASML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건 제 생각에 이미 삼성전자 주가 여기 이렇게 폭락한 거에 어느 정도 전 다 녹아있는 요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이 불가피할 겁니다. 막 2~3%막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그래 중요한 거는 전저점 테스트인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5분봉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이 단기 바닥에 대한 지금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와장창 붕괴시키지만 않고 오늘 여기서 적당히 이제 받쳐주면서 쭉쭉쭉 장중에 저가 매수세를 확인해 준다면은 어떤 추세 전환을 위한 그런 쌍바닥 확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시가를 보시는데, 시가가 너무 아래에서 출발만 안 하면은 가장 네, 물론 가장 좋은 건 많이 안 빠져서 출발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글쎄요, 저의 생각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59,000, 700원, 800원, 요 정도 선에, 네, 이 정도 선 정도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선에, 이 정도 선까지 빠지는 거는 괜찮다라는 입장인데, 이거보다 더 빠지면은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개장 해봐야 알긴 아는 건데, 개인적으로 일단 보는 라인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지금 이 라인보다 아래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 나오면서 원웨이로 폭락도 할 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출발하는 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것보다 밑에서 출발하면은 원웨이 폭락이나 그런 가능성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가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밑에서 출발해버리면 원웨이 폭락 나와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빠질 수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가능성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쯤이면 일단 단기 바닥인데, 지금 단기 바닥이 아니고 한 번 더 빠지면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쌍바닥 그런 걸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냐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빠지면은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는 게 일단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그럴 겁니다.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삼성전자 빠지고 어제 미국 증시 빠지고 했으니까 하락 출발을 하긴 할 건데요. 코스피는 지금 제가 이 5분봉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 선을 그어놨죠. 대략적으로 코스피는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훼손하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갖고 아래쪽으로 시작부터 훅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걸 훼손하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훼손하지 않으면은 괜찮다. 이걸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좀 빠진다. 뭐 그럼 일단 눌림시 매수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상승 중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일단 정석이라고 보여지고, 반등시 매도는 나중에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한 30분 정도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원웨이 폭락을 할 건가, 아니면은 오늘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할 건가, 그런 게 이제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보면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빨리 눈치를 채셔갖고 눌림시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잠시 좀 도망 나와야 될지, 그런 점들을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네, 뭐 코스닥도 비슷하겠죠, 그죠? 코스닥은 아마 오늘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가 원웨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코스닥도 원웨이 폭락으로 쏟아지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원웨이 상승보다는 일단 뭐 좋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ASML의 삼성전자의 고객사잖아요. ASML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 그 주가에 ASML 폭락 같은 악재는 어느 정도 이미 좀 반영이 된 소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좀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